네, 노랑이 궁금증 시간입니다. 오늘 노랑이 분들은 어떤 종목과 섹터가 가장 궁금하셨을까요? 네,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세 가지 종목이 꼽혔습니다. 그중에서도 셀트리 U 내게 셀트리 온 종목이 궁금하다고 많은 노랑이 분들이 투표해 주셨네요. 네, 노랑이 궁금증 시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. 많은 노랑이 분들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궁금하신가 봐요, 해결사님. 궁금할 수밖에 없죠. 네. 이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. 재밌는 얘기를 드리자면 네. 셀트리온도 포함되는 얘기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좀 포함되는 얘기인데 선진국들은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나 원체 선진국들은 사실 약을 제조하는 공장 자체를 그렇게 만들진 않아요. 약간 조금 뭐라 그럴까요? 선진국 반열에 있는데 후진국은 아니고, 그러니까 딱 우리나라 정도 수준 되는 나라들이 그런 일을 했을 때 상당히 조금 많은 이득을 취하거든요. 그러니까 약을 제조한다고 했을 때 중국에서 만들었을 때 과연 미국 입장에서 이 약을 믿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고민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나 대만 같은 경우가 굉장히 조금 인지도가 높은 건 사실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우리나라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나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녹십자 같은 경우도 거기에 들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세계 유수 업체들, 특히나 코로나 관련 약을 만드는 회사들은 삼성이나 셀트리온 쪽이나 녹십자 쪽이나 여러 이런 회사들의 제작 공정을 활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거기에 셀트리온이 성장을 한 거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규모 공장을 증설하는 포인트가 바로 그것이에요. 네, 수주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. 임상이 가장 편한 나라도 우리나라이기도 합니다. 전 세계적으로요. 왜냐하면은 사실 임상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상 비율이 또 낮은 국가 중에 하나이죠. 네, 그런 나라이기도 해요. 또 굉장히 또 깨끗하기도 하고. 네.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잖아요. 이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.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똑같이 가긴 하고 있어요. 잘 가는데 실적은 원체 잘 나올 거예요. 정말 잘 나올 거고 올해 맥스를 찍고 내년도 또 한 번 맥스를 찍을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건 뭐냐면 전고점까지는 가요. 셀트리온 이 식구들이 다 올라갈 거예요. 뭐 셀트리온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33만 원대까지 갈 수가 있겠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한 11만 5천, 12만 원까지 갈 수 있겠죠.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. 큰 레벨업을 한 상황에서 크게 차트를 열어보자면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셀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이 전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. 2018년도 때의 부담감. 그때보다 성장은 했는데 과연 저 고점 자체를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면서 뚫고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실적이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주가는 잘 튀어 올라갈 겁니다. 근데 다만 이 셀트리온이나 뭐 헬스케어나 뭐 제약이나 전고점까지의 포인트가 나온다면은 그때 1차적으로 무조건적인 저는 현금 확보 전략을 말씀드려요. 그리고 나서 회사가 전고점을 넘어가서 아니면 또 이제 더 이상 하락이 아닌 조정이 나오지 않는 모습이 나왔을 때 그때 한 번의 조정을 활용하셔서 다시 들어가시는 게 낫다는 판단이에요. 그러니까 성장이 어느 정도 끝이 났고 셀트리온 그룹은 이제 어느 정도 합병을 하면서 나이로 따지자면 이제 성인의 계열에 들어간 아직 뭐 미국의 유수 기업처럼 뭐 대형 기업처럼 아직 완전한 성인은 아니겠지만 성인의 반열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러니까 성장할 수 있지만 이제 완벽한 상황,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라 더 이상의 큰 급등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이지만 전고점까지의 흐름은 무조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이거 꼭 봐야 돼요. 사실 이것 좀 볼게요, 같이. 네. 녹십자를 사실 저는 많은 선택을 하실 줄 알았어요. 왜냐하면은 녹십자를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게 녹십자 랩셀이나 녹십자 MS나 녹십자 홀딩스나 녹십자 셀이나 다 마찬가지로 한번 봐드려야 되거든요. 근데 최근에 흐름 보면은 녹십자만 올라가요. 네. 녹십자가 지금 급등이 나왔는데 추세적인 라인에서의 이 녹십자 같은 경우가 지금 거의 전 고점, 그러니까 약간 슈팅, 오버 슈팅하는 경향이 살짝 나왔단 말이에요. 이 추세적인 라인에서 왔을 때 한 번, 두 번. 자, 요 패턴이거든요.
여기서 보면은 만약에 녹십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가격적으로 36만 원 이탈하는 포인트가 나오면 녹십자는 비중 줄이셔야 돼요. 분할 매도 하셔야 돼요. 네, 기억하셔야 돼요. 그리고 녹십자가 좀 주춤하는 모습이 나온다. 제가 볼 때는 이제 조금 주목하셔야 될 게 녹십자 랩셀 바닥에 있는 종목들. 아니 녹십자 뭐라 볼까요? 뭐 MS가 상관없을 것 같고 녹십자 이름 붙은 종목들이 있죠. 녹십자 셀이나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의 가파른 상승을 또 한번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녹십자는 지금부터는 솔찬히 좀 걱정스럽다. 네. 혹여나 36만 원 이탈할 경우에는 분할 매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녹십자보다는 녹십자를 원체 좋아하신다면은 녹십자 랩셀이나 녹십자 셀이나 녹십자 MS 이런 쪽으로 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지 않을까. 그래서 이렇게 오늘 짧게나마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궁금해하셨던 셀트리온뿐만 아니라요. 급등이 나왔던 녹십자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. 여러분들도 노랑이가 되실 수 있는데요. 서울경제 김선윤 정확하게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셔도 좋고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? 이걸 카메라 어플로만 비추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. 들어오시면 정말 가족이라는 이름이 어울릴 정도로 많은 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시장 대응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바로 입장 부탁드립니다.